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이게 단서가 붙어요. 보조금 지금 시작할게요. 네. 보조금이라는 사업에 대해서만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이거 결산 대상이에요? 라는 이제 질문부터 하실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보탬 2호조 플러스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보탬이가 있어요. 이 시스템이 없다고 치면 2호조 플러스는 뭐예요? 네,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출 재정 시스템. 네, 예산하고 지출 이 외에 자산, 자금, 뭐 계약 뭐 이렇게 파생되는 건 지출에서 파생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산 편성하고 지출하는 시스템인데 보탬이가 없어도 예산 편성해서 지출 다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자금 배정을 해요. 그러면 자금 배정을 할 때 계좌에 세외 수입 시스템이 있어요. 얘가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관리는 여기서 해요. 그러면 예산은 중앙부처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가 여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하는 게 확정 통보가 중앙부처 시스템이 여기서 이나라도움에서 내려와요. 내려올 때 국고 내역 사업 기억에 이렇게 1,000만 원이야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 이제 확정통보 매핑 작업이 들어가죠. 여기에 있는 요 세부 사업 밑에 통계목 밑에 관리 사업이 3개가 있는데 이게 나는 국고보조 사업이야 라고 통일 A를 매핑을 해요. 그러면 이 세부 사업 하나에 관리 사업 3개 중에 얘 하나만 국고보조 사업으로 매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부 신청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나는 기억 사업에 01A를 하는데 이거에 1,000만 원을 줘 하고 데이터가 가요. 그러면 이나라도움 통해서 디브레인을 가갖고 디브레인 쪽에서 요렇게 교부 신청이 왔고 계좌까지 실었네. 이 계좌로 디브레인이 지출을 하는데 일이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스템에서는 세외 수입 시스템에 돈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세웠지만 자금 배정, 그러니까 실은 자금 배정 전에 예산 배정을 하는데 이거는 예산 세워져 있으면 배정이 되는 거라 예산부서에서 해주는 거고 회계과가 자금 부서가 자금 배정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눈으로 다 보고 통장 봐가지고 얼마 들어왔는데 이거 국고보조 사업 여기 학교방 뭐라고 찍혔네? 그럼 이걸로 돈이 들어왔나 봐 하고 계좌 정리를 해서 자금 배정을 해줘요. 이제 이 사이에 갭이 있다 보니 이걸 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여기에 송금 통지 매핑이라는 걸 좀 해줘. 뭐냐면 기억이라는 국고보조 사업에 01A라는 관리 사업을 하는데 내가 여기에 이 디브레인이 지출한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이제 지출 자료를 주는 거예요. 니네가 보내준 여기에 이 계좌에다가 내가 기억에 01A에 1,000만 원을 이 계좌로 넣었어 라고 이나라도움 주면 저희한테 줘서 저희 송금통지 화면에 이렇게 떠요. 기억에 01A에 1,000만 원 줬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 밑에 돈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뭐 500만 원 먼저 오고 500 먼저 오고 나중에 지출을 2차 지출을 500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희 화면에
두 줄이 떠요. 기억에 01A, 기억에 01A가 500이 들어왔고 500이 들어왔어. 여기서 지출한 자료가 그대로 뜨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화면에 이 밑에다가 관련 사업을 여기다 띄워주고 니네가 얼마씩 어떤 사업에 뭘 할 건지 좀 여기다가 넣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네는 초창기엔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냥 예산 세우고 지출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보조금의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이 보탬이가 생겼는데 시스템이 처음에는 이나라돔하고 연계한 게 아니라 디브랭인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연계를 했거든요. 그럴 때는 확정통보랑 교부 시청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고 추가적인 업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나라돔이 연결되니까 뭐 집행실적도 오고 가고 정산도 우리가 다 했는데 보내주고 어떤 부가적인 일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산에 조금 관련되는 게 이제 요 화면 소문통 좀 빠뜨리겠다. 이런 화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여기 보태 2호조 플러스에 예산 세우고 지출한 사업 중에 저희는 이렇게 매핑한 것들만 자동으로 끌고 와서 결산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얘는 여기에 이제 밑에 국비 뭐 기금 보조금 여기에 50 뭐 도비 25 12 25 이렇게 세웠어요. 얘는 도비만 있고요 12만 있어요. 그럼 이거 도비 보조금이거든요. 얘는 국고 보조금이고요. 얘는 도비 보조금이에요. 근데 저희 매핑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국고 보조금, 두 번째 지방 보조금이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 시도비 보조금이라는 명칭도 예전부터 같이 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결산을 이제 저희는 이제 취합이라는 화면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2호조 플러스에 있는 사업 중에 매핑이 되어 있는 자료들을 자동으로 추출해서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국고보조금의 매핑 자료로 국고보조금 리스트가 만들어지고요. 시도비 보조금 매핑한 걸 가지고 결산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져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매핑을 잘 해주면 결산 자료 잘 만들어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만약에 균특 보조금 얘하고 도비, 군비 얘가 또 있다고 보면 얘도 국고 보조금이에요. 얘는 국고, 시, 그다음에 국. 근데 얘도 매핑을 했어야 되거든요. 매핑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 사업이 국고보조금이라는 재원은 있으니까 국빈지는 알겠는데 얘를 매핑 안 해주면 국고보조사업 뭐에 관련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산 대상 리스트에 뽑아낼 수도 없거니와 보조금, 보탬이 입장에서는 얘를 국고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하나도 안 돼요. 연계하는 10몇 가지 자료들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부사업 밑에 관리사업 레벨로 코드를 땄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사업이 만약에 분리가 돼서 두 개라면 얘네들은 매핑을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산뿐 아니라 이나라돔과의 어떤 연계라든가 이런 나중에 정산을 위해서도 매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얘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얘는 이런 케이스인데 왜 관리사업을 하나밖에 안 만드는 경우 있죠. 얘를
관리사업이 기본이라고 텍스트가 붙어있는 데가 예산 요구 등록할 때부터 생긴 기본 관리사업이거든요. 기본은 하나 무조건 생겨요. 이거는 화면에서만 이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에서 화면에서만 기본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게 똑같은 이름으로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사업을 이렇게 쪼개질 않아요. 그리고 얘 세 개가 없고 얘 하나 가지고 관리한다고 치면 이 화면에서 봤을 때 이 통계목 3개 밑에 기본이 다 똑같이 표시가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얘 도비보조금이잖아요. 관리사업이 하나인데 그 안에 국고보조금도 있고 도비보조금도 있고 40104의 감리비가 이건 자체 사업이라고 봤을 때 이러면 관리사업 하나에 국고보조금도 있고 도비보조금도 있고 자체 사업도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예산 그 지방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은 다 분리해서 관리사업을 따로 관리를 해주세요 라고 내려가 있긴 한데 그 기준이 그러긴 하지만 간혹 보면 관리사업 하나 놔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저는 제가 담당자인데 이게 기본이 하나네? 근데 난 국비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매핑을 안 하고 교부 신청까지 안 하면 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매핑은 해요. 근데 이거 하나야. 하나 매핑 딱 해요. 그러면 저희가 매핑한 자료를 싹 끌고 온다고 그랬죠. 근데 어디다 매핑했어요? 국고보조금에 매핑했죠. 이러면 하나, 둘, 셋, 4개 다 국비로 끌고 와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대로 분리하시고 이게 사실 N대 1이거든요. 기금, 균특 이렇게 구분이 돼 있으면 국고보조 사업은 회계 구분이 다를 경우 사업이 다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국고보조 사업이 뭐 기역이면 얘는 이윤일 거예요. 이거 N대 1 규칙에도 벗어났고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인데 하나의 관리사업으로 사용을 하니까 도비보조금을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체자원도 분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몽땅 국고보조금으로 관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이 되면 이런 질의들이 되게 많아요. 나 국고보조금 만들었는데 자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수기로 이거는 이제 자동이에요. 매핑 가지고 자동으로 했는데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수정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이런 것들. 나 이거 국고보조금인데요. 자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수정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 결산인데 무슨 자체 사업을 결산해? 아니에요. 수정하세요. 근데 지금 이게 9.25조에서는 관리 사업이 쪼개지지 않다 보니까 다 수정을 했는데 여기서만 잘해주시면 자 여기 국고보조금으로 A랑 C 매핑하고 이거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매핑하고 얘는 매핑 안 해요. 그죠? 얘는 01D니까 그러면 얘는 보조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결산자료 취합 누를 때 얘는 국고보조금 매핑돼 있으니까 국고보조금이야 라고 요 통계목 2개만 끌고 가서 예산과 지출이 얼마예요 라고 만들고요. 얘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매핑이 돼 있으니까 얘는 시도비 보조금에 이 통계목의 예산과 지출이 얼마야 라고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되면 이 화면 엄청 보여드려요. 같이 이제 선생님 요런 화면을 보시고 이게 통계목 밑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니까 자체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매핑한 근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수정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관리 사업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만 잘 해주시고 매핑만 잘 해주시면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 결산이 정말 많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
이게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 저희는 보조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재원, 그러니까 사업, 통계목, 재원 별로 결산을 해요. 보조금은 이건 보조금 결산이에요. 근데 예산 결산은 사업과 통계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산 시즌이 되면 엄청 전화량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국비를 50을 받았는데요. 도비랑 시비가, 이 도비가 조금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늦게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사업을 신속 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얘 국비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얘를 국비를 먼저 다 지출해요. 1월 달에. 그리고 선생님 잊어버렸어. 그리고 사업이 하반기에 갔는데 이거 사업이 축소돼서 100이 아니라 50으로 하래. 그리고 선생님은 이거 지출하고 냅둬요. 그래놓고 예산은 어떻게 줄이냐면, 예를 들면 25에 이거 절반이겠죠? 이렇게 줄여버려요. 그러면 예산은 25인데 지출이 50이에요. 예산만 딱 줄여놓고 비율대로. 그럼 얘 마이너스 나거든요. 근데 예산 결산은 통계목으로 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25면 얘가 플러스가 나 있기 때문에 빵 하고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화면에 재원별로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선생님들이 왜 저희 이거 국비가 마이너스 집행자는 25예요? 그리고 도비랑 군비는 왜 합쳐서 25 플러스가 나 있어요? 이거 또 보여줘요. 이 화면 보시면 예산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 화면이요, 더블 클릭하면 예산 감액한 기록까지 다 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100을 세워서 국비만 보면 50 세웠다가 감액하셨잖아요. 근데 지출은 50 하셨으니 이거 재원 변경해서 50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럼 예산 결산은 문제가 없는데 통계목으로 하시니까. 그래서 예산 결산은 재원까지 안 보니까 질의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그 사업 담당자들이 보고 통계목으로 보니까 집행산액이 0이네, 딱 맞네. 근데 우리 쪽 딱 왔더니 마이너스가 떠요. 그래서 재원으로 쪼개다 보니까 이런 지출이나 예산이 안 맞게 되어 있는 건들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량이, 문의량이 거의 3배예요. 예산 결산이 거의 3배.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얘기가 교육을 하실 때 이해는 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만 관리 사업을 잘 해주시면 보조금 결산이 훨씬 쉬워져요. 저희가 어제도 질문을 드렸는데, 원래는 925조에서 세부 사업만 코드가 따지고 이 밑에 합본서나 이런 네, 이사님. 네. 그래서 합본서나 이런 거 만들 때 보면 세부 사업 밑에요, 부기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기명 이코르 산출 근거. 이게 이제 합본 예산서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밑에 동그라미, 이거는 청소년 지원이고요, 센터 지원비고요, 이렇게 이제 부기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드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벨이 이제 관리사업 레벨로 올라왔는데, 이게 총괄 선생님들이 잘못 이해해갖고 사업부서에 전달을 뭐라고 했냐면 부기명을 다 관리사업으로 만들어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런 구분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 자체는 다 분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명백히 꼭 해야 될 것들인데 똑같은 사업이에요. 나는 이 통계목 4개를 하나의 국고보조 사업으로 할 거고,
기금 도비 12, 기금 도비 12, 기금 도비 12, 기금 도비 12 이렇게 편성했어요. 4개 다 관리 사업을 쪼개긴 했으나 하나의 국고보조사업과 관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4개를 다 쪼개놓고 저하고 막 얘기하다. 왜 쪼개셨어요? 그러니까 업무상 필요하셨으면 괜찮아요. 자기는 이 부기명 쪼개라고 그래서 이거 다 쪼갰대요. 그 매핑은 그럼 4개 다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 요 하나만 했어요. 이러면 3개가 관리가 하나도 안 돼요. 이 선생님이 이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관리사업 개념이. 자기는 그냥 총괄 선생님이 산출근거, 부기명 단위로 관리사업을 만들래요. 그래서 다 쪼갰대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지출할 때도 관리사업별로 내가 얼마가 나갈 거야. 지출할 때마다 입력을 하셔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 부분에 대한 그런 정의가 조금 더 명확해지면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런 구분들이 잘 되니까 취업해서 자동 생성되는 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 질문. 보통 가보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경우에 예전 습관대로 이제 세부 사업을 그 매핑하던 습관 때문에 아예 지자체별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지원 사업이라든가 자체 사업을 아예 세부 사업부터 나누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 네. 네, 그런 경우도 그건 이제 예산서가 두꺼워지겠죠.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관리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만 통째로 움직이다가 결센 때 가서 만약에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러면 네.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같이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때 가서 관리 사업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게 낫나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자, 저희가 결산 시점이 1월 20일 출납회사는 지나야 돼요. 네. 왜냐면 저희가 결산이라는 게 여기 2호조에 있는 자료들을 끌어다가 새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2월 31일 날 데이터를 끌어다 옮겨 놓으면 12월 31일 그때의 자료예요. 근데 저는 아직 이 사업부서가 지출이 1월 20일 출납회사니까 지출이 좀 더 있었어요. 그럼 얘 반영 안 돼요. 그래서 반영을 2호조 플러스의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는 시점에 데이터를 끌어다 놓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출납 폐쇄가 되면 그때부터 지출이 안 일어나니까 최소 못해도 1월 20일 정도에는 이후에는 데이터를 만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이 도비 보조 사업을 분리를 안 했다고 생각하면 이 날짜가 지난 시점에 얘를 관리 사업을 하나 만들어요. 관리 사업 만드는 거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자,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 관리 사업 만드는데 두 번째가 예산 옮겨야 되잖아요. 예산 조정.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얘 관리 사업을 새로 만들어 온 뭐 이게 이제 B라고 치면 얘가 A예요. A에서 이 일부 금액을 B로 옮길래 라고 예산 조정은 그나마 간단한데 자, 문제가 뭐냐면 디귿 지출이에요. 내가 이걸 한 20건 지출했어요. 그때는 이 기본 A로 다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통계목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통계목 안에 관리사업끼리 변경이라 재원 변경을 20개를 다 해야 돼요. 자, 이거를 지자체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한데 여기에 이제 승인도 들어갔어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지자체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가능은 한데 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요까지는 요번에 나가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제 그럼 이거 너무 복잡하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냥. 이게 복잡하세요. 네. 만약에 지출권이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 가지고 하는 건 하시라고 하면 되는데 왜냐면 지출 쪽을 정리를 해서 이건 시도비 몇 핀까지 해놓으면 이후에 결산뿐 아니라 정산 그 다음에 광역에서 보여지는 데이터들 기초가 어떻게 예산 세우고 지출했는지도 광역이 볼 수 있어요. 매핑을 하면. 근데 실은 이게 매핑도 안 했을 거잖아요. 그쵸, 관리사업 그쵸. 하나니까.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는
기초 자료를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분리해서 다 해놓으면 여러 가지 광역에서 기초 거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 너무 지출이 많아서 시점상 늦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결산만 수정을 하셔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봐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인데 네. 이게 안 되면 결과적으로 수정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국비로 매핑을 해갖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국비가 여기 안에 금액이 이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만 네 개 통계목이 낮춰서, 이렇게 통계목별로 나오니까요. 그럼 나는 이거 도비보조금이니까 얘 삭제할래 하고 삭제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얘는 삭제는 했는데 도비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정이 얘는 삭제했지만 시도비보조금은 추가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수정 작업이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번에 나갈 때 지자체 정산을 설명을 드리고 나왔거든요. 그 지자체 정산이라는 한 보조 사업별로 이제 정리를 쭉 하실 거 아니에요, 정산을. 지자체 정산, 보조 사업 끝나고 나서 정산하고 보조 사업별로 정산하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 오면 만약에 지자체 정산을 그 끝날 때마다 잘 해놨으면 여기 와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결산 말고 정산. 네, 정산을 다 잘했어. 아, 그랬다면 여기 오면 결산 때서는 손을 보는 게 없는 거잖아, 이게. 자, 이거 그 뭐죠? 정산은 이게 시점이 조금 애매한 게 결산은 정해져 있어요. 네. 전체 일하는 거라 1월 20일 출납 폐쇄가 지났어요. 사실은 1월 20일 지나서 결산 자료 만드는 것도 조금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이 매치가 안 되는 게, 자, 이때부터 선생님들이 이쪽 자료를 뭔가 막 맞추고 하는 재원 변경도 하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보통 출납 폐쇄하고 나서도 이제 이걸 아시는 분들은 재원 변경해서 맞추고 예산도 감액하고 뭐 어쩌고, 간주 쓰시는 분들은 뒤늦게 또 막 간주해가지고 서울시 지자체는 간주 예산도 막 이 시점 지난데도 또 세우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지출도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2월 초부터 데이터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가능하면 얘기를 드리는데, 정산은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완료 후 뭐 3개월 이내 지방보조금은 이런 네.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내가 6월에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23년 연중에 이거 정산을 하실 거거든요. 네. 그럼 정산을 할 때 화면에 똑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사업별, 통계목별, 재원별로 다 떠요. 그러면 이제 이 선생님이 봤을 때 이런 경우 국비가 마이너스 20에 도군비가 플러스 25가 나 있는 게 이 화면에 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정산하시는 입장에서 이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정산하면 안 되는데 라고 재원 변경을 하든 뭐 처리를 하겠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네. 만약에 정산할 때도 만약에 안 되면 수정을 해서 그 금액을 인정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제 국고보조금 수정은 저희는 막았어요. 왜냐면 이게 19년도에 이나라돔하고 협의할 때 정산 자료를 우리한테 보내다오, 이나라돔하고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나라돔에 맨 위에 부처 보이고 뭐 2단계 레벨에 뭐 LH가 있고 뭐 3단계에 광역이 있고 4단계에 기초가 있고 5단계에 또 뭐 민간 공공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5레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이나라돔을 쓰니까 이 정산 자료를 니네가 보내주면 상위 기관들이 확정이라는 걸 해서 중앙부처가 반납고지서까지 출력하는 우리 개발을 다 할게 라고 협의가 돼서 자료를 보내요. 이제 수정이 국고보조금은 수정이 없어요, 기능이. 그러니까 원 자료를 고쳐서 정산을 다시 생성해 갖고 보내시든지, 만약에 이게 회계연도가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중이 아니라 작년에 사업해 갖고 한 6개월 되는데 인제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쪽 못 바꾸잖아요. 애초에 그냥
하위 사업자한테 100원 다 지출했지만 맨 밑에 민간이나 20원 남았어 라고 하는 거를 못 바꿔요. 우리 2호조는 100원 다 지출로 있으니까 다 지출해서 집행잔액 0원이야 라고 데이터를 보내놓고 이나라도움에서 80원 쓴 거고 20원 남은 거야 라고 수정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양쪽에서 수정하면 어디가 최종인지 알 수 없으니까 보내놓고 수정은 여기서 해. 그런데 이건 국고보조금 그렇고요. 도비보조금은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광역하고 기초가 하는 건데 이 수정을 어떻게 할지 이거 제가 보니까 국고보조금 똑같이 개발해갖고 이거 수정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원 자료를 고쳐놓고 정산 자료를 생성할 수밖에 없어요. 정산이. 네.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조금 결산은 취합해서 수정할 거 수정하시는데 정산은 지금 수정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원 자료를 고쳐서 정산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해야죠. 네. 달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정산이 되는 사업들은 이런 체크를 해서 요거를 다 바꿔놓고 정산을 완료해 놓으면 이런 건 결산에 아무 문제 없이 잘 그쵸. 만들어지죠. 대신 12월 달 끝나는 것들은 그때 손을 좀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질문 더 있으실까요? 엣지. 아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요 화면. 아, 네. 요 화면에서 만약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 뭐 체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아, 알림 파업에서? 그 화면이 뭐냐면요. 네, 뭐 9604. 여기에 뜨는 건들인데, 네. 그러니까 당신이 확정 통보를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은 기본적으로 확정 통보가 잘 등록돼야 되잖아요. 근데 확정 통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건들이 이렇게 탭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창에 뜨면 거기 있는 걸 다 처리를 해야 해야 정상인 돼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 전화가 왔어요. 문의가 왔어요. 자기가 21년 거 뭐 하다가 왜 그때 그러면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정산하는 지금 단계에서 이거를 알 수 있게 하냐 그러죠. 이거 보여줬어요. 예산 초과 지출이잖아요. 다 뜨잖아요. 선생님들이 안 하신 거죠. 와, 나 진짜 그렇게 들이대고 막 따지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당신들이 하는 업무를 다 잘못하고 있어요. 체크를 다 해달라는 말을 하면 참. 하여튼 그래서 국고보조금하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하고 관련돼서 매핑을 하긴 했는데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핑을 하긴 했는데 초과 지출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매핑은 했는데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해갖고 지출이 있어요. 그럼 너 매핑 안 한 거잖아 라고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것만 잘 정리돼도 국고보조금 매핑이 잘 된 거라고 그러면 그 보는 경고창 거죠. 자체가 안 뜨면 정상적인 거니까 일단은 네. 문제 없이 넘어가는데 일단 네. 뭐가 뜨면 일단 여기부터 처리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처리를 알림창부터. 하시는 게 좋죠. 그렇죠. 네, 하셔야죠. 결국은 확정 통보에서 다 하셔야 되는 거라서. 자, 우선 결산을 한번 보시면 메뉴가 취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결산자료 관리, 반납명세서 좀 이따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산자료 취합을 하는데 내년 24년도 2월부터 이제 23회계년도로 자료를 취합을 해요. 하실 때 확정 통보가 잘 등록되어 있다면 자료를 정상적으로 끌고 와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 자료 한번 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거는 보조금에 대한 결산이니까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광역사업 나오고요. 당해냐 이홀이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로 보시면
지자체 보조사업, 관리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부분이 이제 예산 부분인데 현액이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세워서 뭐 증감 있는 거 여기다 표시하고요. 예산 현액 여기다 표시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2호조에 없는 돈 진짜 얼마 받았니? 라는 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2호조는 예산 대비 지출인데 그렇게 했더니 실제 수령액 대비로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 목별 수령액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들이 실제 통장에 들어온 돈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요. 제가 여기다가 현액은 1,000원이라고 세워서 지출을 1,000원을 했어요. 근데 중앙부처가 실제로는 800원밖에 안 줬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산이 1,000원이니까 1,000원 지출해가 아니라 보조금은 내가 얼마 받았느냐를 중간에 체크하시면서 지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전임자가 800원 받았는데 1,000원 세우고 1,000원 지출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래요. 그러면 도비나 군비 쪽에 남은 게 있으면 어차피 못 받는 거니까 도비든 군비든 지출을 돌리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도 사실 좀 복잡하죠. 보조금 결산이. 그래서 저희 화면에서 보시면 이 집행 잔액이 예산에서 지출을 빼는 게 아니고요. 수령액에서 집행액을 빼요. 그 중에 여기 한번 볼게요. 부서가 주민복지과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 재원별 관리사업 2호액 상세 체크하시고요. 추가 버튼 누르시면 여기 다음 연도 2호액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게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닫기 하시고 조회를 하면 국고보조금의 예산 나오고요. 그다음에 2월 나오고 쭉 가서 보시면 지출이 나오고요.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다음 연도 2월에 나오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들 이렇게 이제 말이 안 나오는 상황도 있는데요. 여기 집행 잔액이 있잖아요. 그럼 이 잔액을 이월하셔야 되잖아요. 지출은 그냥 놔두고요. 얘는 197인데 얘를 195로 하고 얘를 196 이런 식으로 지출 잔액하고 안 맞게 이월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선생님이 비율대로 지출을 안 해갖고 지출이 잘못됐다면 재원 변경해서 이거부터 맞춰놓고 자기가 원하는 잔액이 나온 다음에 그걸 이월하셔야 되는데 지출을 그대로 놔두고 이월할 때 비율대로 이월을 해버려요.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러면 또 마이너스가 또 나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목별 수령액에서 집행액을 빼고 자금 없는 2월액은 어차피 돈이 안 들어온 건데 더 받을 거야 그러고 2월하는 거라 마이너스를 안 해요. 수령액에서 집행액 빼고 차년도 2월액을 빼거든요. 그래서 집행 잔액을 산출하는데 2월액이 집행 잔액하고 같지 않잖아요. 그럼 저희 여기 또 마이너스 떨어져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왜 이거는 또 마이너스가 나요? 그러면 저희가 또 이렇게 화면을 보시고 요것도 나오게 체크해서 선생님 집행 잔액이랑 2월액이 달라요. 지출부터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이게 이제 재원별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산 결산은 재원별로 안 나오니까 또 이것도 마이너스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 예전에 화면 밑에 기본 참고 문구를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화면에서 좀 알고 싶은 거 기본적인 걸 요 정도라도 보시면 이 화면 그래도 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중에 교육이 다 끝나실 때쯤 요 밑에 문구 업무하실 때 한번 보시고 하시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요. 이제 이 두 개 화면인데 제가 관련 화면을 이호조 플러스에도 있다고 써놨거든요. 이제 문제, 자, 이 있는 것들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부서명이 저희가 부서명을 바꿨는데요. 결산부서를 저희는 이게 주민지원과가 아니라 복지과로 할래요. 그러니까 복지과가 지원과로 바뀌었는데 사업을 복지과에서 다 했대요. 그래서 결산을 복지과로 나오게 하고 싶어요.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결산에 보시면 기준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에 결산부서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서를 뿌려줘요. 원래는 업무상 예산 쪽에 그 세부 사업을 그 변경한 히스토리를 DB를 각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연도의 마지막 부서나 명칭을 끌고 와서 여기다가 뿌려주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화면은. 근데 결산만 이 부서를 여기서 끌고 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누락돼 있는 부서들은 여기서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간혹 사업 다 매핑했는데 조회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누락이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 부서에 부서가 다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마감 관리에 제가 2호조 플러스의 첫 번째 거 지금 결산 부서 관리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거 결산서 작성 마감일 관리 보시면 이 마감일 관리에서요. 회계연도 21호 하고 제가 여기를 보조금 집행 현황 등록이 저희 보조금 쪽 마감 설정이거든요.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마감, 일자, 마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총괄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22월 1일부터 이제 결산 자료를 취합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부서한테 확인해요라고 그냥 놔둬버리면 아무 때나 고쳐버리잖아요. 그럼 총괄 입장에선 취합이 안 되니까 날짜를 다 넣으세요. 그래서 24년 2월 20일까지 공지하면서 끝내라고 했으면 여기다가 2월 20일로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업부서는 그 날짜가 지나면 화면에서는 보이는데 수정을 못하게 다 기능이 막혀요. 버튼이 안 보여요. 그러면 총괄만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괄 선생님이 사업부서한테 너 이거 데이터가 이상한데 이거 맞아? 뭐 확인 작업하시고 선생님이 직접 수정도 하시고 뭘 해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2월 말일까지 해서 나 끝났어 라고 마감을 치면 이제 총괄 선생님도 이 화면에서 버튼들이 비활성화되고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로 관리가 되거든요. 마감일이 지나면 사업부서는 수정 못하고 총괄은 가능하다가 마감 상태가 마감으로 바뀌면 총괄도 수정 못하시고. 그 다음에 화면이 세 번째 화면이 있는데요. 결산 완료 및 의결 확정.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간혹 요 마감을 일자는 넣어요. 일자는 다 넣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업부서가 고치는 게 자기는 싫으니까 취합이 안 되니까 이거는 다 넣으시는데 요 마감을 안 치는 경우가 있어요. 총괄 권한이 그 지자체에 한 명만 있으면 괜찮은데 총괄이 여럿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고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이 마감이 아니고 등록 상태여도요. 여기 예산결산에서 의결 확정 처리를 해버리면 일단 마감한 걸로 보고 여기다 이제 의결 확정 누르면 이게 이제 저희 쪽에서 마감은 아니지만 의결 확정했네? 그럼 아무도 못 고치게 막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호조 플러스의 세 번째 화면까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결산 하실 때 화면이 23208
이제 그 예산 결산 쪽에서도 결산 검증하세요 하고 요구하면 보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 여러 개 6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중에 뭐 이제 뭐 예산보다 원인행위가 크지만 지출이 작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뭐 우리는 크게 안 따지네. 요거요. 예산의 합계보다 지출액이 큰 경우 이건 다 클리어하시라. 예산 결산도 하시니까. 클리어한다는 얘기는 무슨 그러니까 얘기예요? 이거 안 뜨게요. 요거 6번 해가지고 조회를 했을 때 네. 뜨는 건들 있잖아요. 조회되는 거. 다 이거 정리하셔라. 안 되게 다 하시라. 어차피 예산 결산도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보탬이로 넘어올게요. 자, 이거는 이제 예산 대비 지출액이니까 예산을 세웠을 때 이제 이렇게 다 정리가 됐더라도 예를 들면 매핑을 안 했거나 그 사업을 매핑 안 했거나 뭐 이런 건들에 뜨거든요. 요것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자, 이렇게 확정 통보에다가 요 국고보조 사업의 기초 사업은 난 이 사업을 할 거야 라고 등록을 했는데요.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을 안 세웠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일단은 조회가 안 되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 22년이니까 세부 사업이 이 사업 말고 다른 걸로 선생님들이 그러거든요. 저 예산 세웠는데 왜 여기 떠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 가요. 자, 여기 가서 요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들어가고 선생님이 세우신 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조회해요. 그래갖고 여기 더블 클릭 딱 해보면 여기에 세부사업 코드가 나오거든요. 선생님 요거 알파벳 DA로 끝나는데 선생님 사업 요거 아니잖아요. 아 이름만 같은 거. 네. 또는 이제 우려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확정 통보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총국비 예산액이 0원이잖아요. 이거 예산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요. 그럼 이제 신규 버튼 눌러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청소년이라고 쳐보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리스트들이 뜨는 중에 예산이 있는 게 딱 하나가 보이면 선생님 예산 여기다 세워주잖아요. 아, 다른 거에다 네. 붙인 거고. 그러면 이제 이 확정 통보 바꾸는 거 설명해드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산은 세웠는데 껍데기만 만들어갖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중앙부처 선생님이 1월달에 야 니네 이거 빨리 신청해. 예산 지금 줘야 돼. 그러면 나 추경에 사업 만들려고 했는데 1월달에 돈을 주겠다고 막 신청하래요. 그러면 사업부터 만들어요. 관리 사업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신청해요. 그런데 정작 예산 시점 가서는 사업을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